주식, 알고 투자하면 100점 불패. 박영균의 듀얼2. 자, 이번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주린이 학교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4장, 네 번째 주린이 중고등학교,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조금만 하면은 졸업도 우리가 앞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 주린이 중고등학교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차트의 성질과 특성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소위 말해서 주식으로 수익 날 확률이 한 단계 올라갔다라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 바로 현재가 창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었던 내용들, 소위 말해서 내가 차트를 열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내가 뭐를 했다라면은 이 종목을 분석을 했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뭐를 해야 돼요? 매수 혹은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 현재가 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가 창, 소위 말해서 호가창이라고 불리우는 이 현재가 창은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을 봐야 내가 어느 가격에 얼마만큼의 주문을 걸지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측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차트의 성질을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무엇을 걸러낼 수가 있었다면은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매수를 할 자리인지 아니면 매도를 할 자리인지 이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공략을 했다라면은 이제 2차적으로 현재가 창을 접목을 시키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내가 조금 더 수익 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1원이라도 더 저렴하게 매집할 수 있는 포지션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데 있어서 저는 바로 이 현재가 창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가장 실시간으로 소위 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저는 바로 이 현재가 창이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는 이 현재가 창, 이거 하나만 제대로 교육을 받아 놓으신다 하면은 소위 말해서 뭐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단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잠시 뒤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 현재가 창 이것만 보게 됨으로써 이 종목이 지금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나의 매수 포지션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현재가 창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그러면 소위 그 시점에서 뭐 하면 돼요? 반대로 매도를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현재가 창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게 되는 이 현재가 창, 소위 말해가지고 호가창이라도 불리우고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가 창, 호가창이라고도 불리우는 게 왜 중요하냐? 말 그대로입니다. 가격과 수량을 주문을 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말 많이 움직이죠. 엄청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위 말하는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된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둬도 충분히 내가 소위 말하는 스캘퍼도 될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현재가 창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뭘까? 이렇게 본다라면은 우선 첫 번째 저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 자, 소위 말하는 호가가 제시가 되죠. 호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9,000원 혹은 10,000원의 가격권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주식을 매수하려는 매수자와 매도하려는 매도자 간의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을 소위 말해서 제로섬 게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팔아야 되고 누군가는 사야 돼요. 그리고 이게 타협이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주문을 제시한다라고 해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에서도 소위 말해서 상대에게 유리한 가격에 낸 주문이 우선적으로 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해 봤더니 바로 이러한 순서의 원칙이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격 우선의 원칙. 말 그대로요. 똑같이 9,000원을 거래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있겠죠. 근데 나는 9,010원에 거래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9,000원을 먼저 거래하겠습니까? 9,010원을 먼저 거래하겠습니까? 당연히 9,010원을 먼저 거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가격이 일단은 우선 1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시간이죠. 똑같이 9,000원에
매매를 하려고 걸어놓은 투자자라고 할지언정 9시 1분에 걸어놓은 투자자와 9시 3분에 걸어놓은 투자자가 있으면 당연히 9시 1분에 거래를 걸어놓은 투자자가 먼저 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동일하면 시간을 우선 거래로 집어넣는 투자자가 먼저 체결이 된다는 거고 나는 가격도 똑같아. 그리고 나는 시간도 똑같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수량 우선의 원칙. 말 그대로입니다. 나는 9시 1분에 9,000원을 100주를 주문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는 9시 1분에 500주를 주문을 넣었어요. 그러면 뭐가 먼저? 500주가 먼저 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격,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수량 우선의 원칙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것까지 다 똑같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위탁 매매 우선의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증권사도 뭐 해야 돼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위탁 매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으로 인해 가지고 체결창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어려운 축에 끼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 다음에 배우게 될 부분들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가 창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것을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예정인데 자, 좀 전에도 얘기를 했죠. 현재가 창, 소위 말하는 호가창이라고 부르는데 왜 호가창이라고 불리우냐? 바로 부를 호자에 가격 가짜가 합쳐져서 가격을 부른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의 주문을 체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 호가창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호가창에는 바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소위 말하는 현재가, 즉 지금이 움직이고 있는 가격권의 현재가라는 1차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위에, 그리고 이 밑에 잔여로 우리가 걸어두고 있는 이 물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현재가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잠시 뒤에 한 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8가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이 현재가 창의 기준은 많은 투자자들이 쓰고 있는 소위 말하는 키움증권의 현재가 창의 일부분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KB를 쓴다, 농협을 쓴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를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체크해 본다면 첫 번째는 뭡니까? 수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인데 소위 말해서 매수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미니 매수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도는 반대로 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매도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매수와 매도를 하기 위해서 수도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투라고 적혀 있죠. 소위 말하는 투자자별 매매 종합입니다. 말 그대로요. 지금 현재 시장에 외인들이 얼만큼 사고 있고 기관들이 얼만큼 사고 있고 팔고 있고 개인들이 얼만큼 사고 있고 팔고 있고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창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바로 외국인의 정보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서는 조금 여기랑 다른 게 뭐냐면은 이거는 전체적인 증시의 상황을 비교했다라면은 이것은 바로 이 종목만 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외국계 기업이 누가 얼만큼 매수를 했는지, 언제 얼만큼 매수를 했는지가 확인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가 뭡니까? 말 그대로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섯 번째는 종합시황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뉴스죠, 뉴스. 이 기업이 지금 어떠한 뉴스가 최근에 나왔는지, 소위 말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이 뉴스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뭡니까? 권이라고 적혀 있죠. 종목 증시 일정. 소위 말해가지고 이 기업이 뭐 유상증자를 한다, 뭐 무상증자를 하게 된다, 뭐 혹은 권리락이 언제다, 혹은 이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신주 인수권 날짜가 언제다. 이러한 소위 말하는 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란이고요. 마지막 기라고 적혀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기업 개요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고 어떠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뭐 작년에 매출은 어땠고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기업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총 8가지 수도, 투외, 찬유, 권기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이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이것을 배우기 위한 전초전이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소위 말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소위 말하는 투심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매수가, 유효 매수호가, 유효 매도호가라는 게 있고 여기에다가 걸어두면 걸어둘수록 소위 말하는 체결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나는 당장 매매를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여기에다가 걸어두는 경우가 많겠죠. 걸어두기 위해서. 그래서 매도호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서 제시된 호가에 물량을 걸어두는 거고 반대로 매수호가는 매수하기 위해서 제시된 호가에 걸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라는 게 있고 매수 대기, 매도 대기 창이 이렇게 표시가 돼서 소위 여로가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면은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유효 매수 호가에 가까운 금액에다가 매수를 주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빨리 사고 싶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소위 말해서 이 밑에다가 걸어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여기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먼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한다는 거죠. 굳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이 가격에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다가 걸어둔다라는 거죠. 반대로 떨어지게 되는,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상황이 반대로 뒤집히게 되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매수가에서 먼 가격에 매수 주문이 나오겠죠. 왜? 어차피 떨어지고 있으니까는 굳이 내가 이 종목을 매집하려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밑에다가 걸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보유한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불안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까운 가격에 매도를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상황이 올라가고 있구나, 떨어지고 있구나에 대한 전체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요인들. 그래서 사실 제가 소위 말해서 이 현재가 창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들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매수호가, 매도호가, 현재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가 창은 딱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밑에 잔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량. 그래서 현재가 창에서 소위 말하는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이 수급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의 종목인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의 종목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올라가고 있는 추세 종목이에요.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할 예정이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볼 필요가 없죠. 내가 팔아야 될 시점이면은 말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어디서 꺾이는지 이것만 보면 되고요.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파는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치워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더 밑에서 매집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매도 잔량, 즉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잔량은 소위 말하는 하단, 좌측에 있습니다. 즉 하단의 좌측에 있는 내용이 바로 매도 잔량이고요. 반대로 매수 잔량, 즉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물량들은 어디에?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우측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분석할 수가 있냐?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사고 싶은 사람들의 총합, 팔고 싶은 사람들의 총합이에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비율을 따졌을 때 매수 잔량이 높을 때도 있고요. 매도 잔량이 높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매도 잔량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매도 잔량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걸어두는 거예요. 걸어둡니다. 왜? 1원이라도 비싸게 팔라고.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에요? 나 이거 지금 못 사면 놓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요. 그럼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에다가 걸어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현재가로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거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따졌을 때는 소위 말해서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높을 경우에는 상승하는 추이의 움직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요. 매도 잔량보다 매수 잔량이 많으면 뭐다?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반대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왜? 말 그대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락하는 추세의 종목에 움직임이 있으면 사람들은 뭐예요? 굳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걸어둘 생각 안 해요. 더 밑에서 사면 되니까. 나는 1원이라도 싸게 사려고 걸어둔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불안한 거죠. 내가 여기에다가 걸어두었다가는 내 거 체결 안 되고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여기에다가 계속 물량들을 던진다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매도의 잔량보다 매수의 잔량이 많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의 내용에서도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이 잔량과 이 잔량을 비교했었을 때 매도 잔량은 약 70만 주입니다. 근데 매수 잔량은 약 260만 주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매도 잔량이 더 많죠? 아니죠. 매수 잔량이 더 많죠.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하락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100% 모든 종목군들이 다 이렇게 진행되진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호가창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물론 이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의 흐름이다 할지언정 5분, 10분 뒤에 이게 똑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우리가 내 걸로 만드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분석이 되는 거예요. 빠르게.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분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이 현재가창 그중에서도 매매 잔량을 통해서 이 종목이 올라가는 추세인지 떨어지는 추세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바로 뭐가 나옵니까? 대학교가 나옵니다. 대학교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차트 안에 있는 내용이라면 이제는 차트 밖에 있는 내용을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차트에 있는 내용, 그리고 현재가창에 있는 내용,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교육시켜드릴 차트 밖에 있는 내용을 접목을 시켜서 하나하나씩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을 만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매매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상승률이 컸던 종목군들도 얘기 드린 이유가 뭐예요? 배웠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올라갔구나, 수익이 났구나, 여기에서 끝났지만은 이젠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왜 올라갔는지, 우리가 왜 여기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또 뭐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주 히든 종목을 공략해 드릴 거예요.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육하는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말 그대로 이번 주 히든 종목 교육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